많은 분들이 목 통증과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사각근 같은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목을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을 풀어주면은 잠깐은 컨디션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목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제대로 훈련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흡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복부와 흉곽을 이용한 호흡보다는 이 목을 이용한 호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 패턴을 배워서 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목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목이 불필요하게 과사용되는 원인 중 하나는 이 흉추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척추에 대한 전체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목에 대한 불편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 대한 치료나 재활 운동도 중요하지만 목을 떠나서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재활 운동을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에 대한 스트레칭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목 주변에 있는 속근육들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호흡에 대한 기능을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는 것이 경추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호흡과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다면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호흡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 운동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 첫 번째는 이 목에 있는 큰 근육들을 너무 과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귓볼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약간 큰 근육이 만져지는 게 느껴질 건데요.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그대로 들면은 지금 손으로 대고 있는 요 근육 포인트가 엄청 강하게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목과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등을 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이 앞으로 튀어나오듯이 등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등 펴는 동작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등은 상부에 있는 등이 있고 중부에 있는 등이 있고 하부에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펴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부에 있는 등을 많이 펴기 때문에 이 사실 상부 위쪽에 있는 등을 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목에 대한 어떤 불편감이 있으시거나 목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상부 쪽에 있는 등이 기능이나 체형이 좋지 않아서 이 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부에 있는 등을 사용하는 방법과 목과 상부에 있는 등을 함께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이 경추 재활 운동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척추를 바르게 펴준 상태에서 양손은 뒤로 깍지 껴주시고 팔꿈치는 벌려주고 손바닥은 그냥 대고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뒤통수로 손바닥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부드럽게 위쪽으로 향하면서 쇄골은 뒤로 넘어가고, 이때 가슴은 너무 앞으로 돌출되지 않게끔 가슴 아래 부분은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가슴보다 위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위로 길게 만들어주면서 뒤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은 뒷목에 대한 저항과 이 상부에 있는 등에 대한 저항이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느낌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주는 운동은 목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부터는 목에 있는 속근육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본격적인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운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작은 요가 블럭이나 요가 블럭 비슷한 높이의 책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 목에 약간의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드러운 필라테스 공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공은 뒤통수에 얹어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와 골반 사이에 대주시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뒤통수로 공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은
위쪽에 있는 등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느껴질 건데요. 이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슴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하부에 있는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뒤통수로 공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목 살짝 아래에 있는 상부 흉추를 부드럽게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하면서 10초가량 버텨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느낌이 있으면은 턱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손대고 있는 근육이 조금은 부드러운 위치를 찾아서 해당 지점에서 버티는 운동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통수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상부에 있는 등을 하늘 방향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은 머리와 흉곽과 골반이 얼추 수평 위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세가 척추에 대한 적절한 중립 자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10초 버티고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 운동을 가르쳐 주는 영상으로 부가적인 설명과 이 단계별 운동들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운동은 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진행한 건데, 조금 더 재활 수준의 고객들은 사실 이 상태에서 목을 그대로 써버리면은 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그 중에서 특히 목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 처음부터 목을 눌러서 가슴을 댄다기보다는 팔꿈치를 조금 보조해서 동작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무겁게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팔꿈치도 아래 방향으로 약간 보조하듯이 눌러준 상태를 유지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위쪽에 있는 등을 바닥에서 멀어지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들까요? 됐다. 자, 요 정도. 자, 요렇게 되면은 뒷목에 대한 저항이 느껴지시죠? 네. 뒷목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는 등 쪽도 느껴지시죠? 네. 자, 여기서 일단은 버티는 운동을 충분히 해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팔꿈치 누르는 힘 한 몇 프로죠? 50. 뒤통수 누르는 힘 몇 프로죠? 50. 자, 이러면 이 뒤통수 누르는 힘 5, 이 팔꿈치 누르는 힘 5잖아요. 맞죠? 여기서 조금 적응하고 할만해지면은 이 뒤통수 조금 더 세게, 팔꿈치는 점점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동작을 할 때 안 좋은 거는 가슴을 너무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슴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가 들리는 형식의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할만하세요? 네. 할만하시면은 머리 좀 더 한 7 정도 누르고 팔꿈치 3, 할만하면은 8대2, 9대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뒤통수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서 다시 한번 쐐골 들어보시고요. 자, 이 동작이 베이직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동작을 해볼 건데, 자, 이게 상부 등 쪽이 바닥에서 바닥이랑 천천히 한번 가까워져 볼까요? 그리고 다시 멀어져 볼게요. 네, 요렇게 내려갈 때 한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시고, 내뱉는 숨과 함께 3초 동안 올라가시고, 네, 쭉 조금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바닥 닿기 전까지만 내려갑니다. 천천히. 그리고 뱉으면서 등 쪽이 높아지고, 자, 내리시고 휴식. 자, 처음에는 베이직 자세로 버티는 동작을 충분히 연습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상부에 있는 등 쪽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베이직 자세로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동작은요, 턱을 정수리 위 방향으로 보내주면서 쐐골은 하늘 방향으로 조금 더 들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베이직 자세로. 쐐골이 너무 내려가면 안 되죠. 베이직 자세는 쐐골이 좀 더 들려야죠. 한 요 정도죠. 자, 여기서 다시 이 턱이 정수리 방향으로 가면서 쐐골도 약간의 하늘 방향으로 뻗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베이직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슴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 쪽은 살짝 낮춰주시고 쐐골은 조금 더 들어주세요. 자, 턱 들면서 쐐골도 같이 올라갈게요. 요렇게.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잠깐 내려볼까요? 자,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자, 목의 움직임은 약간 요 방향이에요. 맞죠? 근데 쐐골의 움직임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쐐골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얘가 들려버리잖아요. 왜냐면은 이 가슴을 펴는 동작은 요 방향이잖아요. 쐐골을 드는 방향은
이 수직 위로 올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은 요 방향으로 가고 쇄골은 위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운동을 더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수 한번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경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렸던 경추 재활 운동의 핵심은 앞서 운동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척추에 대한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와 흉곽과 골반의 이 정렬을 잘 맞춰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했고요. 그 후에는 뒤통수로 공을 부드럽게 눌러주며 목 쪽에 있는 큰 근육들이 너무 과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뒷목에 있는 근육과 약간 그 아래쪽에 있는 등 쪽에 대한 어떤 근육들을 함께 사용하는 훈련들을 진행해 봤고요. 척추에 대한 정렬을 바르게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이 척추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메인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알려드렸지만 이 몸통에 대한 안정성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조물들의 좋은 기능과 좋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도 거의 대부분 이 척추에 대한 안정성 운동, 골반에 대한 틀어짐 교정 운동, 이런 운동들을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골반에 대한 틀어짐도 결국은 척추에 대한 안정성과 바른 정렬을 의미하는 거고요. 척추에 대한 안정성 훈련 또한 척추에 대한 안정성이 잘 확보되어야지 경추에 대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운동과 이 목에 대한 재활 운동을 완전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와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신 고객님들 중에 두통이 있으신 고객님들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으신 고객님들도 있으시지만 거의 대부분 목에 대한 기능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척추에 대한 전체적인 정렬과 이 척추의 안정성에 대한 기능이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들을 다 잡아야 되니까 오늘 배운 운동들도 충분히 잘 따라해 보시고 제가 골반과 척추에 관련된 다른 운동들도 잘 배워보셔서 같이 해보시면은 그 또한 경추 재활 운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